사람은 기본적으로 컴퓨터하고 구조가 같습니다. 모든 배움, 모든 성취라는 것들은 결국에 얼마만큼 내가 답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외우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SSD에 뭔가를 저장한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폴더를 먼저 만들어서 저장을 하죠. 이게 공부법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중요한 원리이자 경지가 아닌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변호사로서 전문적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시험에 합격한 경험을 살려서 공부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라고 하면 수험에서의 공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 중고등학생 때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좁은 사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넓게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공이라는 의미를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성공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진정한 꿈과 행복을 성취하는 게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행복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외부로 좀 시선이 향해 있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물론 대학 좋은 데 가는 건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게 인생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여러 선택지 중에 좋은 선택지로서 봐줘야 되는 거지 그걸 유일한 선택지로 보고 거기다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는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실 때도 보면은 처음에 어플 깔고 그거 설치해서 이제 누르고 유튜브 어떻게 보는지 라이브 방송 어떻게 보는지 댓글은 어떻게 단지 다 배우지 않으셨나요? 그게 다 공부의 일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는 재테크를 하시거나 자기 개발하시는 모든 과정이 다 뭘까요? 지겨운 말이지만 조금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라는 나의 몸의 일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잘 쓸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내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투자했는데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공부가 꿈과 행복을 위한 수단 이렇게 넓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얼마만큼 현명하게 내가 할 수 있는가 좁은 의미의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두가 사실은 공부랑 연결돼 있다는 시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사실 공부법이 되게 다양하고 그 다음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든지 어떤 시기마다 그런 것들이 좀 다르지만 통념을 좀 깰 수 있는 사실 공부라는 건 암기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납니다.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것들도 결국에 암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수학의 공식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외운다든지 외울 대상을 잘못 선정해서 이제 접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인투이션, 직관이라 그래가지고 수학도 결국 암기라는 것들이 여러 논문을 통해서 입증이 또 돼 있어요. 국어라는 것도 접근법을 결국에 익히는 암기 과목에 해당합니다. 그것들을 내가 귀납적으로 접근할지 연역적으로 접근할지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요. 결국에 암기가 중요하고 내가 책을 결국에 외우면 된다. 문제집도 마찬가지겠죠. 수학을 많이 풀다 결국에 내가 풀이법 자체를 좀 외우게 됐다. 접근법을 내가 알게 됐다는 게 결국에 이걸 습득했다, 외웠다는 뜻이거든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비문학 같은 것들을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 지문 정도를 보면은 어느 위치를 보면 주제를 파악할 수 있고 틀린 걸 찾을 수 있다는 접근법을 외우는 게 이 공부에서 핵심이죠. 암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암기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뭔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독하고 열심히 반복해서 보시는 걸 생각하지만 그게 최악의 공부법이자 최악의 암기법이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공부라는 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컴퓨터하고 구조가 같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의 머리 체계를 모방해서 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 기억의 체계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뇌의 구조가. 처음에는 뭔가를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감각 기억이요. 눈, 코, 입, 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처리하는 작업 기억이 있어요. 작업 기억. 단기 기억이라고 부르고 있죠. 짧게 이것들을 이거 외우는 건지 아니면 잊어버려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본 것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한다고 하면 저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될 거예요. 누웠는데 모든 일들이 다 아침부터 다 떠오른다? 잠을 잘 못 자겠죠. 그죠? 특히 기분 나쁜 일.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지만 암기법을 잘 모르지만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SSD에 뭔가를 저장한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폴더를 먼저 만들어서 저장을 하죠. 그게 없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들이 문장마다 음성 파일이거나 또는 문장마다 텍스트 파일로 여러분들께 지금 전송이 되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머릿속에 내가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인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리트리브라고 그러는데 결국에 공부는 인출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정답을 얼마만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가? 그 말은 빠르게 얼마만큼 정리를 잘 확실하게 해뒀느냐가
암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외우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실제 공부라는 건 이런 인출과 아웃풋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모든 성적, 모든 배움, 모든 성취라는 것들은 결국에 얼마만큼 내가 답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책을 열심히 보지 마시고 처음엔 여러 번 대충 훑어서 보시면서 어디만 보시냐? 가장 위에 본 목차 같은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이 책은 총 7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 책은 이런 체계가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폴더를 먼저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는 방법으로 천천히 정독을 하시거나 인강을 들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하나 머릿속에 지식이 쌓인다. 차곡차곡 정리가 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뭔가 내가 외우는 양이 적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사람이 100개를 외우고 그중에 3개를 찾는데 시간이 30분이 걸린다고 쳐볼게요.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내가 10개를 외웠는데 그중에 3개를 찾는데 시간이 10초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공부의 효율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분의 1밖에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암기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 조금 더 인출을 위한, 아웃풋을 위한, 특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지식들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를 자꾸 의식하면서 아웃풋을 위한 공부를 해달라. 이게 공부법에 있어서 사실 최고의 어떤 중요한 원리이자 경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지로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딱 끄고 나서 야, 이윤규 변호사가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참 좋았어, 어떤 느낌은 남는데 뭐를 말했는지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걸요? 아마 한두 문장 정도 기억이 나실 거고 메모를 하지 않으면 거의 다 날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어떤 머리 스타일이었는지, 얼굴색이 어땠는지, 어떻게 생겼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거의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 음성이라든지 활자보다는 시각적인 정보가 훨씬 빠르게 기억에 남고 장기 기억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거는 감각 기억, 이미지를 통해서 외울 때 가장 쉽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미지를 통해서 외울 때 아까 목차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목차를 봐서 머릿속에 폴더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내가 와서 머리 볼 때 아까 작업 기억이 공부의 핵심이라 그랬죠? 근데 이 작업 기억은 용량이 2-3개밖에 없어요. 책을 딱 봤는데 지난번에 봤던 목차네라는 게 완전히 외워질 정도가 아니면 다시 한번 그 목차 보고 밑에 세부 목차 보고 내용 볼 때 벌써 3개를 머리에 입력을 한 거죠. 더 이상 세부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다음에 이걸 딱 돌아와서 볼 때 기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형광펜으로 목차를 칠해두면 맞아, 이게 높은 단위의 목차야. 요 밑에 이런 폴더가 있었지. 그래서 내가 가장 높은 폴더, 이거는 예를 들어 보라색으로 하고, 보라색 안에는 파란색 폴더가 있고 파란색 안에는 다시 녹색 폴더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책을 넘기다가 내가 보라색이 보이면 이게 제일 높은 폴더구나, 그 다음에 녹색이 보이면 조금 낮네, 위에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더 이상 내가 작업 기억을 쓰지 않아도 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쭉 넘기시면서 여러 번 보시면서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목차를 서로 다른 색의 형광펜으로 조금 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외우는 전체적인 틀을 외우는 방식이요. 두 번째, 세부적인 내용을 읽을 때는 항상 내가 글자가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잘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은 관계적인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생각해보는 게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내가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용어가 있다고 쳐요. 사회화가 덜 됐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사회화라는 말을 그냥 사회화라는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규범 상태에 적합하지 못한 상황, 이게 아니고 외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웃고 있는 모습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좀 포함되지 못하고 좀 우울해 있는 상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뭔가 찡그리고 있는 사람 표정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점차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게 기억의 형태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뼈대부터 만든 후에 살을 붙여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람 상을 만들 때 뼈대를 먼저 만들죠, 철사로. 거기다 이제 중요한 이렇게 부분들 만들고 세부적인 손가락 모양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붙여나가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막 손톱 만들고 주름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 상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공부를 하고, 작업 기억이나 장기 기억과 같은 활자 형태 말고 감각 기억 있죠? 눈으로 딱 마음속에 이미지로 딱 떠올릴 수 있는 거, 이걸 심상화, 멘탈 이미지라고 합니다. 암기 기법으로는. 이걸 많이 활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독법. 회독은 아까 미리 원리를 설명드렸지만 여러 번 책을 돌려 읽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대충 여러 번 보면서 머릿속에 폴더를 만듭니다. 이게 인풋을 위한 회독법, 입력을 위한 회독법이고, 그 다음에 이해를 위해서 천천히 정독해서 읽어나갑니다. 이게
인풋을 위한 두 번째 회독법이에요. 근데 점차적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대충 보겠죠. 폴더를 만들어야 되니까 대충 여러 번 보면서 뭐뭐 있네. 7파트네. 요런 이름이 있네. 이 밑엔 또 내용이 뭐가 있네. 이제 이 내용이 이해되네. 이때부터 강의 듣고 시간을 최대한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문제집을 풀거나 또는 예상되는 문제를 내가 정리를 했다면 점차적으로 시간을 줄여나가면서 회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장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하다 그랬죠. 순간적으로 머리를 딱 두드렸는데 답이 안 튀어나오면 고득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기억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이 회독에서의 핵심이고, 그게 사실은 회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넓은 의미의 공부로 바꿔서 보면은 초과 반복 연습을 위한 일환이다. 이때 대부분의 수험 공부가 책을 위해서 보니까 회독이란 말을 쓰죠. 원래는 실행이라고 해줘야 돼요. 반복해서 내가 실행해서 뇌에 있는 지식을 점점 손과 발이 이걸 이해하고 인식화될 수 있게, 습관화될 수 있게, 이거를 영어로는 자동화, 절차화라고 합니다. 그런 작용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 반복의 핵심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전체적으로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내 몸의 습관화라는 세 단계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공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수험 공부든 내가 사회생활의 공부든 다른 공부든 잘 분석해 보시면 이 과정을 누구나 거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업수험생 분들은 책을 볼 때 여러분들이 책 정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좀 회독하냐. 나중에 내가 실전에서 딱 뽑아내기 위해서 회독한다 그러면 펜을 두 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형광펜 말고 볼펜. 검은색 볼펜이랑 빨간색 볼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고 나서 결국에 책 보는 건 문제를 풀기 위한 거죠. 내 책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은색으로 줄을 쳐주세요. 그 다음에 답이 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종대왕의 업적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에 세종이 나왔고 거기서 왜고를 정벌을 했다든지 쓰시마섬을 정벌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책을 어떻게 정리한다? 세종의 업적 부분이 문제가 나왔네? 검은색으로 딱 줄치는 거예요. 세종의 업적. 실제 내가 문제 풀 때 다 읽고 풀지 않습니다. 세종 업적 보는 순간 답을 바로 반응을 해줘야 돼요. 이종무라든지 왜구라든지 계해약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단어로 연결되게끔 하는 거예요. 책도 똑같이 해주고 그 답이 되는 단어에만 줄을 쳐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그런 정리하는 과정이 한번 있겠죠. 회독할 때. 그 다음에 올 때는 검은색 줄이 오면은 눈을 잠시 멈춥니다. 빨간색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빨간색이 뭐가 있었지? 처음에 몇 개가 있었는지 떠올려 봐요. 그 다음에 한 3개쯤 기억나는데 나머지 2개가 기억이 안 나는 이때는 2개만 별표를 칠하거나 다른 색 어떤 색연필로 칠하거나 해서 걔만 더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회독을 반복하면은 점차적으로 내가 모르는 건 줄어가면서 실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빨리 지식을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험생을 위한 회독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회독은 어떤 의미인가? 사실 자기 개발의 대부분의 형태는 책이나 강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강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음성은 기억하기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뭔가 강의를 돌려보겠다. 내가 저번에 그 강사님 자기개발 강의를 들었는데 재테크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클로바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받아쓰기. 내가 나를 위해 받아쓰기하고 매번 하는 건 상관없거든요. 남한테 배포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봐 주세요. 화일자의 형태로 먼저 바꿔주시고 음성은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들으시면 안 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두 번째, 내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뒀으면은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특히 책 읽거나 내가 노트 읽으실 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부분에 밑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치느냐. 저자가 하고 싶은 말 전체 목차를 한번 쭉 봐주시고 두세 번 정도 보면서 그 다음에 목차에 물음표를 한번 칠해봐 주세요. 물음표를 적어봐 주세요. 그리고 목차에 대한 답에다가 좀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또 회독법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직장인분들은 아웃풋 감수성이 되게 높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뭔가 인수인계서 한 장으로 사실 인풋 끝나죠.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의 인풋은 뭘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는 사람이나 선배에게 물어보는 식으로 인풋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다가 모르면은 카톡이라든지 메신저 통해서 이거 어떻게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이게 인풋이에요. 이 부분에서 사실 여러분들 반복을 잘 만드시지 않죠. 왜? 굉장히 정돈되고 정리된 형태로 나에게 지식을 줄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물어본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반복을 안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은 또 뭐가 있어요? 직장인분들은 회독이라는 개념이 또 익숙치 않으신데 아웃풋 하실 때 보면은 자꾸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께는 회독이라는 개념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사실은 정리된 형태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면 나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웃풋 감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그래서 회독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제된 지식을 좀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내가 진짜 책을 읽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때는 아까 수험생이나 자기개발 하시는 분들의 방법을 적절하게 변용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모든 공부, 그게 뭐 직장 생활이든 자기 개발이든, 자기 개발도 사실 여러분들이 뭐 독서 클럽을 다니신다든지 어디 뭐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남 앞에 가서 뭔가 한마디 하고 싶거나 또는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한마디 남기고 싶은 거 아닌가요? 내가 마음속으로 떠올리거나 이 마음속의 생각이 입까지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전제작업은 뭔가요? 실전을 염두에 두고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 현재 외우고 있고 현재 공부하고 현재 습득하는 것들을 쓸 수 있는가, 자꾸 실전에 강한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